직함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질문 공직에서 은퇴하는 순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일정표가 아니다. 명함이다. 이름 앞에 붙어있던 직함 조직을 대표하던 호칭 자동으로 열리던 문들이 한꺼번에 사라진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의외로 휴식이 아니라 질문이다. 이제 나는 무엇으로 설명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무겁다. 공직은 개인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주는 동시에 개인의 정체성을 조직 안에 단단히 묶어두는 구조이기도 하다. 은퇴는 그 결속이 풀리는 순간이다. 많은 은퇴 공직자들이 여행, 취미, 봉사활동을 계획한다. 모두 의미 있는 선택이다. 그러나 일정이 비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또 다른 갈증이 드러난다. 단순한 여가로는 채워지지 않는 생각의 공백이다. 이때 인문학이 조용히 고개를 든다. 철학, 역사, 문학은 은퇴 후의 삶을 배우는 취미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훨씬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인문학은 은퇴 이후의 삶을 재설계하는 사고의 도구다. 공직에서의 삶이 정답을 찾아내는 과정이었다면 은퇴 이후의 삶은 질문을 다시 만드는 과정이다. 인문학은 바로 그 질문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래서 은퇴 이후 인문학 공부는 지식 축적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짜는 작업에 가깝다. 공직의 언어에서 인간의 언어로 공직 사회는 효율과 책임의 언어로 작동한다. 정책은 수치로 설명되고 행정은 절차로 평가된다. 개인의 감정이나 사적인 사유는 최대한 배제된다. 이는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그 언어에 오래 머물다 보면 사람은 점점 설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처리하는 존재가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문제를 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뒤로 밀린다. 인문학은 이 지점을 건드린다. 문학은 인간의 감정을 복원하고 철학은 판단의 기준을 다시 묻는다. 역사는 개인의 선택이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준다. 공직에서 익숙했던 보고서의 문장은 질문을 허용하지 않지만 인문학의 문장은 끊임없이 질문을 요구한다. 은퇴 이후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사용해온 행정 언어를 내려놓고 인간의 언어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특히 공직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인문학은 더 깊게 작동한다. 정책의 결과를 현장에서 보았고 제도의 한계를 몸으로 겪었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하지 못했던 질문, 예를 들어 공정이란 무엇인가, 국가와 개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행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같은 질문들이 비로소 현실감을 갖는다. 인문학은 이 질문들을 추상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삶의 경험을 해석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은퇴 이후 배움의 실제 효과. 은퇴 공직자들이 인문학 강좌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변화가 있다. 생각이 느려졌다는 표현이다. 이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빠른 결론 대신 맥락을 살피게 되고 즉각적인 판단 대신 여러 가능성을 상상하게 된다는 뜻이다. 행정 현장에서는 속도가 미덕이었지만 은퇴 이후의 삶에서는 깊이가 중요해진다. 또 하나의 변화는 관계의 방식이다. 공직 시절의 관계는 역할 중심이었다. 직급과 책임이 관계를 규정했다. 그러나 은퇴 후 인문학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직함이 아니라 생각으로 연결된다.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질문을 놓고 토론하면서 형성되는 관계는 훨씬 수평적이다. 이는 은퇴 이후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동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인지적 전환이라고 설명한다. 인문학 공부는 뇌를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게 만든다. 문제 해결 중심의 사고에서 애미 해석 중심의 사고로 이동하면서 노년기인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인문학이 어떤 치료 효과를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꾸준한 읽기와 토론이 삶의 리듬을 만들고 생각의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은 분명하다. 은퇴 이후 인문학이 쓸모없는 공부가 아닌 이유 인문학은 종종 쓸모없다는 오해를 받는다.